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이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드립니다. 종목명은 이더리움 클래식, 티커는 ETC입니다. 돌파 여부를 좀 더 살핀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오늘의 알트코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에서 기존에 알려드렸던 종목인 ETC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 내용은 보통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에서 움직임을 볼 때 이더리움을 본다는 내용들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틀 전에 ether.btc 비트마켓에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가지고 이제 중장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중소형에 대한 종목들에서 거의 머리격은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보거든요. 예전 2017년, 2018년 이때 움직이면서도 보면 이클이 움직이면 많은 종목들이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채굴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더 쪽에 그 이전에 포스로 가기 전에 포우 때 채굴 해시들이 포스로 이전되면서 이클로도 좀 이전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클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해시 부분에서의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보는 알트코인 매매 전략에 보시면 비트코인 해시, 비트코인 형제들, 여기에 대한 종목 분석이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해시가 꺾이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가 안 가르쳐주지. 종목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제목 보시면 비트코인 형제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더리움의 원래 진짜 이더리움이 이클에서의 이제 포커가 돼서 지금 이더리움이 됐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클이죠. 자, 이클에서 주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이더 BTC 움직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에이다나 뭐 리플이나 이런 데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클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찾아봤을 때 여기는 채굴자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들이 사실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가 되거든요. 기술적 요소를 떠나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의 가격 움직임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실제 해시 데이터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떨어지다가 같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클을 채굴하는 데 쪽에 채굴 해시가 이렇게 붙기 시작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목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체크는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자. 그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정보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전에 체크했던 값들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는 일봉 차트로 여전히 봅니다. 업비트 기준입니다. 이전에 차트에서 체크를 했던 내용들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알트 공략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개 나갔어요. 그 내용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는 중요 지지 저항값들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졌는지 안 졌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에 큰 움직임 뒤에 중요 지지 저항값이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공략이 한 번 이루어졌어요. 여기 앞에 반등 때 한 번 나오고는 이어서 나오는 공략이 하반기 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1부터 5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치면은 한 2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5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이런 차트 패턴이죠. 2021년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 때, 상반기 때 움직이면 하반기 때 이런 놈이 있어요. 이런 놈 5점 줍니다. 1점부터 5점이라고 했을 때, 15개라고 했을 때 15개 줄 수 있는 거예요. 패턴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넘어왔고 이 영역의 구간이 커졌으니까 이때 나오는 차트 캔들의 움직임 폭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파동이 커졌기 때문에. 지지 저항값의 구간이 넓어진 거예요. 구간 간의 간격이 넓어진 거기 때문에 캔들 움직임이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15개. 그런 놈들에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자, 2021년 움직임,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 간 게 있죠. 4개 정도 줄 수 있어요. 별 4개. 별 4개. 별 4개 줄 수 있습니다. 이유 설명은 아시겠죠? 자, 여기에 중요 지지 저항값이 여기 있거든요. 대략 여기에 절반 좀 위에 있어요. 여기 공략이 됐다는 놈이거든요. 이후에 여기 또 공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별 4개.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중요 지지 저항값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공략까지 탁 하고 빠졌죠. 절반 조금 위에 올라가는 놈이에요. 이 경우에 꼬리라도 흔적을 남겼으면 별 3개 드립니다. 별 3개.
별 3개는 여기가 저항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예, 구간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물론 추가 하락이 나왔으니까 네, 이 구간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구간 폭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예, 추가 하락이 나온 뒤에 더 크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3점. 근데 21년도 나오고 난 뒤에 예, 이렇게 2개 값이 났는데 자, 여기 한 번이나 혹은 여기에 못 미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게 있어요. 여기 한 번이라도 여기에 살짝 밑에라도 다 있는 놈은 2점. 2점 드립니다. 근데 못 미쳤죠. 1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 안 했다. 여기에 그냥 반등하다 이래갖고 그냥 이렇게 계속 이래 됐다. 아, 이거는 당분간 보지 마라. 당분간 보지 마라. 근데도 왜 이거를 차트에서 계속 알려주냐면 자,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있고 하고 실제로 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지 말고 희망회로 갖지 마시라. 일단 저항값들이 밑에 형성돼 있다. 예, 그 말은 이 구간에 대한 공략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기 돌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좀 조심해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는 점수를 안 줍니다. 예, 좋은 놈 봐도 돼요. 예, 우리가 돈이 억만금이 많아서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놈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놈에 접근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이클의 움직임은 예, 한 2점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관심은 가지되 확 빠지지는 마라. 얘 움직임에서 확정적인 움직임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여기겠죠. 대략 58,000원 구간에 올라가 앉으면은 예,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10만원에 대한 공략 가능성 열어두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 흔적을 네, 2번 만들어 놨으면 돌파 가능성을 보겠지만 예, 여기는 한 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뭐다? 저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목표예요. 목표. 최대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앞 고점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언제 나오냐? 이번 움직임이 저기까지 갔다는 전제하에 두고 보면 이후 조정 받고 난 이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어. 여기 가면 엄청 높죠. 지금 엄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희망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흔적을 남긴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임일 때는 네, 여기에 흔적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를 살피면서 이후 움직임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게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라.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차트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와 여기까지 간다. 급등한다. 10배, 20배 간다. 이 얘기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번 장에서도 예, 결국 실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에서 대응을 안 하니까. 안 하면 결국 내려올 때 계속 희망회로만 돌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앞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략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올이든 종가든 일봉으로. 근데 안 남기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상승턴이 이어진 때 최대치는 예, 10만원과 11만 9천원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지 여부를 관찰한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좋게 갈 때, 좋게 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 무조건 이번 턴에 무조건 저기 간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예, 여기 공략이 안 되면 다음 턴에도 여기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턴에 여기 못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저항을 강하게 받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 위에 올라오는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제가 알려드리는 구간값들의 의미는 그런 측면에서 살피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네, 움직임이 전체 차트의 패턴에서는 2점이다. 전에보다는 내용이 좀 틀리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 했는데 조금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클의 움직임에서 해시 파워도 붙으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어디까지 가겠냐? 얘 지금 단기 목표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예, 지속적으로 예, 여기 구간 끝값이 나오고 난 뒤에 여기가 구간 이탈값이죠. 예, 2021년입니다. 자, 21년에 구간 이탈값 위에 올라와야지 예, 구간 끝값 58,000원에 대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 지금 현재 움직임은 그러면 어디를 노려야 될까요? 예, 39,310원 위에 올라오는지 여부가 이번 상승 반등 움직임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예, 지금 현재 나중에 일봉에서 나오는 202평에 대한 움직임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202평을 중심선으로 하는 캔들의 되돌림 움직임이 예, 대략 예, 39,310원 근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같이 묘하게 그렇게 겹쳐요. 그런 뒤에 이 클에서는 예,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02평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202평의 방향이 틀어지면은 위로 방향이 틀어지면 그 길을 밟고 재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살피셔야 돼요. 지금 알려드린 값들은 다 일본 값이에요. 일본. 예, 며칠 하면은 된다 이게 아니에요. 며칠이 아니에요. 조정이 잡히면. 예, 그럼 이 움직임은 주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값들이고요. 월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하루 이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이 잡힌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선행 지금 얘기를 깔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현재 구간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 작년 22년도 5월 6월 달에 추가 하락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하반기 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요. 여기에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힘들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후 이때 나왔던 움직임들에서 2023년도의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거래량은 못 미치죠. 이때의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이때의 거래량에서 우리 보통 이제 여기 들어왔던 스마트머니의 거래량을 살펴볼 때 보통 중심값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중심값의 역할을 하는 데가 대략 여기쯤이겠죠. 대략 여기쯤이 될 거예요. 그게 체크를 하는 값에서 보통 중요 지지 저항값들이 많이 겹쳐요. 매물대의 핵심 값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봉의 36,660원. 네, 여기가 여기 매물대의 중심값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값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여기 중요 지지 저항값이니까 여기 매물대가 강한 이때 나왔던 거래량들의 많은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머니의 본전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때보다는 못하지만 거래량이 이때 빠졌다가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조정의 구간 끝과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단기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앞에 얘기했던 전체 차트는 전체 21년도에 구간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고 현재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요 지지 장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구간 일봉 차트 구간 여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온 값들이에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일봉 차트 여기 값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로 옮겨놔야 되겠네요. 얘를 여기 중요 지지장 여기 중요 값들은 24,280원이네요. 여기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지지가 깨졌어요. 지지가 깨졌는데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죠. 근데 12월 달에 차트 구간 11월 달 차트 구간에 형성됐던 중요 값들에 대한 부분들 종가 공략은 됐는데 이때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전혀 안 됐어요. 여기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냥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여기 공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살핍니다. 32,550원은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안 두들겼으니까 돌파 가능성을 살피고요. 그래서 돌파 가능이 이루어지면 구간 끝값이죠. 여기가 구간 끝값이 됩니다. 39,310원. 여기 39,310원 구간 끝. 구간 이탈이죠. 구간 이탈. 여기 구간 이탈이 됩니다. 자, 여기로의 움직임이 이어지면 2022년도에 하반기에 나왔던 급등의 움직임 때 이어졌던 매물대의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33,270원에서 36,660원 여기 구간대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재밌는 게 여기 제가 체크하는 게 37,570원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월봉의 중요값이에요. 37,570원. 여기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월봉의 중요값에 대한 얘기하죠. 그하고 같은 구간 값이에요. 37,570원. 여기가 다 매물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값들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하다. 그 시작이 32,550원이 한 번도 흔적이 안 남겼으니까 돌파 여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의 움직임하고 같이 보시면 유용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2평이죠. 일봉 차트의 202평의 움직임에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오겠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29,37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움직임이 확정되면 이만큼 되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게 37,570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39,310원 구간 이탈 거기 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값은 앞에 21년도의 값입니다. 21년도의 값입니다. 21년도 상반기 여기 값들은 21년도 상반기 값입니다. 상반기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21년도 상반기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21년도 상반기 값
자, 여기 상반기 값에 대한 공략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살피자. 그때는 차트가 안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게 그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보면 여기에 움직임이 이어져서 여기에 움직임 여기에 반쪽짜리 지지라도 받았죠. 반쪽짜리 지지라도 받았습니다. 이게 1월달 올해 2023년 1월달 값입니다. 자, 여기 위에 올라앉는 움직임이 28,950원 위에 공략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앉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여기 위에 올라앉는 값이 29,370원하고 같이 겹치겠죠. 여기에 움직임이 지금 202평의 공략하고도 같이 겹치는 거예요. 자, 28,950원, 29,370원, 그리고 202평의 공략이 서로 겹칩니다. 자, 여기로 지금 202평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 주 중에 움직임이 여기 돌파 여부, 202평 돌파 여부를 살펴보시면 된다. 근데 202평을 돌파하고 나면 조정이 오래 잡힐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추가 상승을 해서 빠르게 37,000원, 39,000원대 영역으로 빠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올 개연성을 조금 더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202평에 대한 공략들이 이미 종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돌파 개연성을 같이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추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25,690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전과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겠죠. 가장 베스트. 그 경우에 위로 상승 가능성 같이 염두에 두는 거니까 28,950원으로 공략이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 나오면 거의 10% 이상이죠.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같이 연결되고요. 그 움직임이 29,370원에 종가 지지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구간 끝값 32,55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데 32,550원 공략은 돌파 개연성을 본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33,270원과 여기 구간 36,660원 구간대의 움직임이 사실상 2022년 8월달, 9월달에 매물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돌파 여부를 살핀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깨졌거든요. 깨지고는 되돌림이 없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좀 더 살핀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는 39,310원 위에 올라왔는지 여부를 살핀다. 여기까지가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에서의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요 목표가가 아닐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그 뒤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확정적 종가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39,310원과 여기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추가 상승 관점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2,550원에 대한 지지도 이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매물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또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 커뮤니티에 차트 이미지도 같이 올려드리고요. 채널에는 저희들 텔레그램 채널이나 트윗에는 해당 내용들을 계속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가입을 하셔도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실시간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머니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저희들은 따로 뭐 이렇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같이 지금 구간에서 수익 좀 보자는 거예요. 수익 좀 보자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영상 찍어야 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게 저희들이 좀 롱런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